저 대통령은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거지. 최근에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그 지라시 중에 하나 중에 그 친한계의 대권 플랜 관련한 지라시들이 좀 돌았는데요.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은 재판으로 날려버리고 그리고 윤 대통령 때리기로 네. 한동훈을 차별화해서 대선 후보로 일약 등극한다 이런 플랜인 것 같은데 네. 참 어떻게 보면 얄팍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대권 플랜이 이름이 무슨 살모사 플랜인가 살모사 프로젝트인가 뭐 그렇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저도 뭐 좀 봤는데 그 아주 한편으로는 뭐 일리 있어요. 네. 뭐 이재명이 내가 직접 손댈 거 있냐? 대법원이 알아서 감옥에 보내주겠지. 네네. 그러면 나는 이제 저 이재명이나 저쪽은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내가 여기 대통령 주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갖다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대통령을 제치고 내 힘으로 권력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을 공격하려면 그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야 되겠다. 뭐 간단해요. 네네. 이게 8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했던 전략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렇죠. 박사님 뭐 오랫동안 한국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를 워치하고 계셨으니까. 그때 김무성이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네. 다들 말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니까 네. 친박계가 당 주류 아닙니까? 네네. 친박계 중에서 서청원 의원이 좌장을 하고 있을 때요. 서청원 의원도 당대표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친박계 대다수가 아니 김무성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당신이 대권의 꿈을 갖고 있지 않냐. 그 대권의 꿈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길을 가지 무슨 당대표냐. 네네. 같은 친박계에 서청원 대표가 대표 생각이 있으니 서청원 대표를 대표로 추대하고 네. 그리고 형님 저 대통령 하고 싶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만사가 다 편해진다. 네네. 그리고 당시 대통령도 직접 대통령 하겠다는 김무성이보다는 대통령에는 욕심이 없는 이런 서청원이 당대표가 돼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을 잘 관리해서 진짜 좌장이니까 해서 김무성이를 비롯한 여러 대권 주자들이 경쟁하는데 장을 만들어주면 괜찮겠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김무성이가 그야말로 지금 들어도 참 합리적이다라고 할 만한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런 제안에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그때 김무성 주위에도 지금 한동훈 주위에 있는 것과 같은 정치꾼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 친구들이 김무성이를 뭐라고 쑥석쑥석하고 꼬드겼냐면 저 대통령은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거지. 그리고 박근혜가 절대 대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조건 당권부터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당내의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자력으로 김무성의 힘으로 대통령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꾸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전당대회가 붙었고 결국은 김무성이 이겼죠.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사건건 대통령은 신계가 불편해. 당은 서청원이 협력할 리가 없잖아요. 친박계가 분열된 거예요. 이명박 세력은 그때 당시까지도 별로 준동을 못했는데 뭐 이명박 세력도 은근히 그 갈등을 부추기고 즐기고 있었죠. 이래서 사분오열 되는 바람에 결국 선거에서 지고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정말 쪽팔리게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튀고 하는 사건까지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총선 패배도 장해찬이 도태우 자르는 바람에 완전히 망쳤는데 그때도 공천 줬다가 뺏었다니까요. 맞습니다. 김무성이가 공천을 줬다가 뺏은 게 두 지역이에요. 하나가 송파의 유영아. 네, 맞죠. 또 하나가 대구 동굴의 이재만. 공천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이재만의 경우에는 아예 후보 공천을 안 해버려 당에서. 왜? 그 자리에 유승민이가 무소속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잖아요. 그래갖고 당에 다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김무성이랑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8년 전에 그 상황이 지금 한동훈 일당이 하려고 하는 그 여의도판에 돌아다니는 그 정보지에 따르면 비슷한 거야. 비슷하죠.
이자들이 그 8년 전에 배신을 꿈꿨던, 그리고 배신을 자행했던 김무성이 유승민이한테서 뭐 많이 벤치마킹이라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기왕에 벤치마킹 할 거 끝까지 봐야지. 네. 책 중간만 보고 말면 돼요. 끝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 되는지. 끝까지 봐야지. 김무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폐인. 예, 유승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폐인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한동훈과 그 일당들은 뼈도 못 추린다니까? 이 사례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정치부 기자들, 초년병들한테 선배들이 하는 말, 정치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쓸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네. 기사 쓸 때 그렇거든요. 네. 이 사례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들이박았던 여당 내부의 2인자 케이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해찬 케이스가 있죠. 김영삼, 이회창, 네. 노무현, 정동영 노무현 정동영은 좀 케이스가 다른데. 이회창 케이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창 케이스는 이거예요. 97년하고 2002년 두 번에 걸쳐서 이해창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네.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도 이해창이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영삼과 맞짱 뜨고 네. 총리로 임명된 이후에도 또 맞짱 떠요. 또 맞짱 뜨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맞짱을 뜨면서 이해창이 몸집을 키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해창은 대권주자도 아니었는데 네. 대통령하고 두 차례나 맞짱을 뜨니까 몸이 커져가지고 네. 이제 대권주자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구룡이라고 하는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럼 후보가 됐으면 그때부터라도 YS를 어쨌든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네. 그리고 자기는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의 민자당의 후보인데 네. 신한국당의 후보인데 네. 그때부터라도 모셨어야죠. 네. 근데 이해찬이가 내처 그냥 에이 뭐 김영삼이 뭐 하고서 다 완전히 제껴버린 거예요. 제끼다 보니까 당시에 요즘은 뭐 이재명의 개딸 한동훈의 한딸 그러지만 당시에 이해창이도 뭐 무시 못할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창딸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자들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대구 경북 지역인데 대구였던 것 같은데 그 김영삼 대통령 현직 대통령 집권당 현직 대통령의 인형을 불태워버려요. 화형식을 한다니까? 맞아요. 인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인형 화형식은 김일성이를 또는 김정일이를 우리가 규탄할 때나 가끔 하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또, 8년 전에 그 좌파들이, 종북주 좌파들이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인형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가 막 온갖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나 쓰는 거거든. 네, 네. 이거를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집권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인형을 불태운 거예요. 그러면 YS가 가만히 있어도 YS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30년, 40년 함께 했던 그 지지자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지자들이 민주산악회라든지 청년사업당이라든지 네. 여전히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창을 찍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인재가 독자 출마를 해버려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나 도저히 이해창이는 못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불만에 차 있던 YS 지지자들이 전부 이인재를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권이 분열됐어요. 네. 그래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긴다 그랬는데 결국 그 선거 이인재가 260만 표 가져갔어요. 그 이해창이 졌어. 맞습니다. 39만 표 가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YS한테 인사 한 번만 했어도 또는 인형 불 태우지만 않았어도 알았어도. 또 이인재가 튄다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그래서 날 좀 도와달라 라고 했어도 이 대통령 됐던 거예요. 97년에. 네, 네. 그 모든 기회를 다 발로 들고 찼어요. 그때 이해창이가 도대체 왜 그랬냐. 투표날까지 지는 이기는 줄 알았대. 내가 이기는데 뭐하러 YS를 한테 고개를 숙여. 내가 이기는데 그 이인재 같은 거를 내가 뭐하러 붙잡아.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졌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이에요. 네. 예.